명심하세요. 이것을 묵힐 경우 진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설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라는 말, 제가 이런 갈등 해결 연락 드릴 때 많이 들어본 반응이십니다. 학부모님께서 내 아이에 대해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이 관계 속에서 받는 위기나 상처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초등학생 교실을 살펴보면 아이들끼리 어른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의사소통이나 사실 확인 등으로 인해서 오해가 곧잘 생깁니다. 오해 자체의 무게를 보면 가벼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두게 되면 아이들 마음 속에서 상처나 미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계속 오해를 하고 있거나 대처를 미숙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곪게 되어서 정말 돌이키지 못하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를 하거나 의사를 단호히 전해 대처를 하면 없어질 문제인 타인과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거나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심한 장난이나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순한 아이라서 무대응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상대 아이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라는 말, 제가 이런 갈등 해결 연락 드릴 때 많이 들어본 반응이십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하게 되니 부모님들께서는 꼭 대처 방안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포착되었을 때 무대응이나 무시로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셔서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 혼자 못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와 하루 생활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간혹 성격상 남자아이들이 좀 많이 그런데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혹시 학교에서 마음 불편한 일이 없는지 가끔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부모님께 이 얘기 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열어놓으면 평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상대 때문에 불편함을 명확하게 느낀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평소 아이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셨다면 아이가 느끼는 갈등이 아직은 상처가 아니고 좀 불편한 정도일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을 묵힐 경우 진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아이의 인생 주기는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른처럼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3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만 9세부터 주변 친구와의 본격적 관계 형성이 시작됩니다. 친구 사이도 좀 더 깊어지게 되고 타인을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성격이 다른 친구와의 의사소통에는 오해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의미는 같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이해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융통성 있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것을 어른이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불편하면 참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무언가 불편할 것 같으면 꼭 물어봐서 그 의도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세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애매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친구가 자기를 밀치고 지나가는 교실에서 아주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을 겪으면은 순한 아이들은 그냥 참고 적극적인 아이들은 선생님 저를 때리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저에게 옵니다. 화를 내지 않은 순한 아이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다음 관계에서 분명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실제 교실은 20명에서 30명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서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놀다 보면 교실이 좁은 관계로 자주 부딪힙니다. 이럴 때 사실 확인을 하고자 밀고 지나간 아이와 밀침을 당한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민 아이는 자기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민지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밀었어? 아니 안 밀었거든? 아니 밀었어 너? 아니 안 밀었거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사람이 많은 혼잡한 곳에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치거나 피해를 주고 갈 수도 있단다. 일부러 할 때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 꼭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게 좋아. 그걸 실수라고 해. 그리고 실수한 사람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했으니 그것에 대해 미안하고 위로해주면 좋단다. 이렇게 교육하는 어른이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해석과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실이 혼잡해서 모르고 밀고 지나가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놀 때는 다른 사람의 몸을 의도하지 않고 밀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 때는 화를 먼저 내거나 혼자 오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꼭 물어보고 확인할 것. 실수한 사람은 나로 인해 아팠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위로의 사과를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세세하게 다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가르치고 융통성을 익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초등학생들의 관계 형성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선 경우처럼 서로 막 흑백 논리를 내세워 싸워서 괜히 사이가 좋지 않거나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그랬다는 오해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소통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에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